찹니다. 뭐 오후에 풀린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오후에는 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오후가 안 돼서 그런가요? 12시 안 넘어서 그런가 여전히 추운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요, 지난 금요일 날 분위기가 그대로 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합 수준까지 갔던 주식 다시 뭐 약박까지 갔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0.3에서 0.5%까지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일단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제일 먼저 결국 상한가까지 갔었잖아요. 네네. 오늘도 상당히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폭은 많이 반납했는데 지금 현재 3.5%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강세 약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 자신에는 저 삼성전자 우선주에 관심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여전히 굳건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2%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약보합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1.6% 올라가고 있는 것도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순매도 910억 순매도인데요. 전체적으로 수급상이라든가 시장의 상황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일단 유가가 급반등을 했죠. 미국 시장에서 6% 지금 보게 되면 유가가 이제 급반등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정유주 중심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정유, 유화 상승에 대한 흐름 뭐 이어지고 있고 S-오일 같은 경우가 최근에서는 어쨌든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오일이 아람코에서 이제 좋은 가격으로 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한 9천억 정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영업이익 9천억이 가능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배당금에 대한 쪽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오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은 가장 이제 정유주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단은 뭐 삼성전자 자사주, 그러니까 오늘도 자사주 체결에 대한 쪽을 한번 볼까요? 자사주를 지금 보게 되면, 자사주를 한번 볼 텐데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여전히 뭐 체결이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지금 보게 되면은 자사주 신청 장전 신청 83,250주 일단 신청을 했는데 자사주 체결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제 일단 외국인 매도 900억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자사주를 제외한다라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도로 좀 보기 어려운 그런 흐름. 현대차는 자사주 체결이 없었고요. 삼성전자만 자사주 체결이 있었는데 뭐 삼성전자 자사주 체결에 의한 외국인 매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계 장부는 지금 350억의 매도가 있습니다. 순매도가 있고요. 삼성 SDS 나머지는 뭐 40억, 30억대리니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900억대에서 한 40%? 40% 정도가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계 매도였다.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창구 기준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죠? 잠시 1시간 전에요. 이런 혹시 다 보셨겠지만 뉴스 다 보셨겠지만은요. 경제정책 방향이 이제 대강의 윤곽이 나타났어요.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건 좀 화면에서 그 뉴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설명 좀 드릴 텐데요. 뭐 한두 가지 정도 시장에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재판단으로 보면은요, 뭐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쏟아냈는데요. 거기서 그 진짜 재료가 뭔지, 뭐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뭐 정리 좀 하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은요, 뭐 정부의 뭐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거 잠시 후에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전반적인 상황 좀 몇 개 좀 보겠는데요. 오늘 보시면은요, 배당에 관한 얘기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한미약품이 오늘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은 이제 여러분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년 이제 주식 배당은 한 무상 한 4~5% 정도 하고 있거든요. 보면 이제 쭉 꾸준히 올라가는데 최근에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같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좀 잡아주세요. 같이 잡아주시면 거기다 이번에도 역시 지난 12월 지난주 정도인가요? 이게 보면 보름 전인가 이게 주식 배당 공시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이게 주식 배당 5% 무상증자, 무상증자냐? 무상 5% 이런 게 배당이 발표됐는데요. 여전히 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미약품 말씀드린 것이 펀더멘탈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내년도에 이제 업종을 보면 제약주에 한번 관심을 갖자. 제약주가 상대적으로 업종별로 비교하면 배당이 좀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려서 한미약품이 오늘 그런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특징적인 주식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징적 바로 받으면 저는 이제 딱 이런 주식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로봇자가 올라가는데 오늘 유진 로봇이 사고 쳤어요 또. 보셨어요? 유진 로봇은 알리바바 있죠?
네. 알리바바에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뽀로로? 네. 얘네가 만들어? 뽀로로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네. 유진오버 뉴스 보시면 뽀로로 중국 진출. 타오바오? 네, 거기에 네네. 이제 알리바바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 그 로봇가 몇 개인지 마르게 했는데 장난감이 2,000개인가 몇백 개 그러니까. 그거 좀 봐주세요. 뉴스 좀 확인해 주세요. 2,000개 그 알리바바 손잡고 2,000개의 뽀로로 상품을 알리바바 인터넷에 쇼핑몰 티몰 티엠마오 네, 앞서 잠시 말씀드리다가 지금 정리가 좀 덜 돼서 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요 경제정책 방향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10시부터 이제 공식 발표해갖고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큰 글자 좀 화면 좀 하나 잡아주세요. 지금 예. 연합뉴스나 이런 거 잡아주세요. 연합뉴스 말고 연합뉴스에 이게 연합뉴스에 의외로 약하게 나왔네요. 연합이 세게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네, 좀 보시면서 이제 준비하시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요. 한국 경제가 내년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하겠다 얘기하세요. 확장적 재정 정책은 이제 초이노믹스에서 얘기 나왔던 거, 초이노믹스에서 얘기했던 그 일반적인 가계로 이제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주시장에 얘기 나눈 것은 지난 주말에 나왔던 핀테크. 그죠? 파이낸스랑 테크랑 합쳐서 핀테크에 대한 것들이 하나 들어가고요. 부동산 분야에서는 민간 임대 시장을 크게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임대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로서는 기존의 건설회사는 이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거든요. 많이 엄청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부동산 임대 리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가 좀 일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럴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부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자금을 풀겠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늘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늘 뭐 상반기에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번에 구체적인 수치로 전체 사업비에서 56%, 57% 정도를 상반기에 이제 내겠다 얘기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은 모르겠어요. 물론 정부에서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는 딱 두 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요. 공공 부분에 대한 개혁이 내년에도 본격화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공 부분의 개혁이 어떤 의미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공 부분 여기 이제 화면에 말씀해주세요. 보게 되면 효율성 향상 그렇죠. 해갖고 이제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 개혁 이건 뭐 있었던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야당하고 여당하고 이제 빗길하겠다라는 한 얘기죠. 그래서 1월, 6월, 10월로 나와 있고요. 공공시설 민간 투자 대상 확대. 네, 그 메이저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금 1시간 넘게면 남지 않았는데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미래에셋에서 준비한 만들은 저겁니다. 필라코리아인데요. 실제로 오늘 가장 뜨거운 아마 레포트는 저걸 겁니다. 제일모직 20만 원짜리 거랑 이제 삼성전자 그 160만 원 올린 건데요. 삼성전자 잠시 후에 이성 대표가 소개해 주겠고요. 저는 일단 필라코리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화면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래셋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쓰고 있어요. 자주 썼습니다. 그 미래셋이 필라코리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큐스네트 상장은 포인트 확인해드리면 2016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겁니다. 회사 측에서 2016년 가는데 중요한 것은 상장 장소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이다, 아니다, 무슨 싱가포르이다, 뉴욕이다 얘기하고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왜 이런 얘기 나오냐면 목표 주가를 얘네가 12만 원에서 13만 원 올렸는데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를 볼 수 있겠죠. 생각보다 내년도에 EPS 기존 추정치 대비 6% 올려놨어요. 6%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은 6%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은 그 상승 요인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그 이익이 올려놨기 때문에 나왔는데요. 또 하나가 여태까지 미국은 마켓시어가 신발 마켓시어가 1, 2%, 2%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미미한데 그것이 왜냐하면 여태까지 투자도 별로 안 했고요. 투자도 별로 안 했고 얘네가 그 좀 중저가 이미지가 있는 거야. 필라라는 운동화 자체가 미국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나이키나 리박 이런 거 아디다스가 대세가 특히 나이키가 뭐 꽉 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네 논리를 보면 여기 보시면 미국 법인의 성장은 아큐스네트의 상장 기점으로 본격화될 것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장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투자할 거란 얘기야. 미국에. 그래서 이제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이 친구도 얘기를 보면 장기적으로 기능성 신발 등등 출시하면서
브랜드 포지션을 고가로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저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장하면서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일단 기능성 러닝이나 뭐 에너자이드 러버 이런 걸 출시했대요. 저는 모르는데 이걸 출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그 마케팅을 미국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2016년 상장 시점 이후에 그 풍부한 자금이 들어오면 새로운 자금이 되면 그걸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들의 입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써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짧은 레포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써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여전히 앞서 계속 말씀드린 거랑 똑같다. 중국의 뉴 노멀이다. 뉴 노멀. 그죠? 시즌 타입. 시즌 타입. 신창 타입. 신창 타입. 거기에 일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가 요코해갖고 한국에서의 소비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중국 안에서 소비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딱 보시면 지금은 중국의 사람으로 지금 LPG에서 주로 활동하는 애는 유명한 펑션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앞으로 10년 오면 우리나라 똑같이 한 수명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중국의 골프의 부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물론 아직 처음 초반 얘기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100명당 10명, 1000명당 뭐 100명까지 뭐 골프 인구 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은 아직 1000명당 뭐 3명인가 0.3명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들이 가면 중국 사람들도 이걸 이런 아큐시네트가 풋쪽이라든가 타이틀리스트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다가 뭐 찾아보면 관심 있는 거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제2, 제3의 펑션션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도 결국은 아웃도어 의류. 우리 얘기도 들었었잖아요. 네. 중국 잘 아시는 분한테 얘기 들은 거가, 중국에 만리장성 혹시 가보신 분, 여행 가보시는 분 많은데요. 막 기억나신 거, 그때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만리장성에 가면 여자들이요, 여성분들이 그냥 구두 있죠, 구두. 하일까지 쓰는 건 전 봤는데, 그게 많진 않지만, 보통 구두를 신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경사가 사뭇 높잖아요. 만리장성 올라가는데. 뭐 만리장성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20년 전 우리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우리 아웃도어가 어디 있었어 그때만 하더라도 그잖아요. 우리 아웃도어 어문길 정도나 타고 입고 있었지. 그렇죠. 그런 분들이나 가야 이제 아웃도어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뭐 코롱 스포츠 이런 데서 후원해갖고. 아,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후원해갖고 이제 어문길 대장 이렇게 좀 에베레스트 오르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아웃도어 팔리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 아웃도어 거의 없었고. 뭐 구두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구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대부분 그냥 운동화 신고 올라갔죠. 운동화 신고 올라가고 뭐 아이젠 이런 게 어딨어. 그냥 그런 건 네가 전문 산악인이니? 하고 욕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욕 먹었다. 욕 먹었어. 아이젠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올라갔죠. 자기 어저께 만나는데 왔다 갔다 해도 등산 신고 오더라? 네. 예전 같으면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 다 했던 시기잖아. 네네. 자기도 많이 변했어. 네. 그런데 이제 어제는 이제 워낙 그 건강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때마다 우리만 보더라도 최근 한 5년, 최근 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산업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아웃도어 의류 시장 이게 아마 엄청나고 아마 그쪽에서 중간에 그 해외에서 브랜드 들어와서 뭐 이렇게 매각하신 분들 뭐 밀레라든가 이런 분들이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중국도 아마 그런 사업이 앞으로 잘 되지 않겠느냐. 골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네. 여기서 정말 저희 방송의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거짓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거짓말하면 전세의 예시기 때문에 이번 딱 말씀하시네. 나르본의 눈. 만리장성 케이블카 잘 돼 있죠. 잘 돼 있는데 맞아요. 케이블카 거기까지 버스에 딱 내리거든요. 네. 잠깐 걸어가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케이블카 타고 사진만 찍고 내려오면 20cm 구두도 상관없지. 20cm 높은 구두도 상관없어. 거기서 사진만 찍고는 되는데 그런 분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신사로 입고 딱 그 높은 구두 있잖아요. 하이힐 신고 뭐 20cm, 15cm 서인형 구두 신고 가도 상관없어. 네. 문제는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경사가 심하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등산화 신고 높은 거 쓰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이 보통 신발, 보통 운동화. 그리고 정말 하이힐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높은 구두 있죠, 여자들. 네. 그거 신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바로. 유난스럽다고 했지. 예전에 그런데 뭐 등산하는데. 티내니? 네, 뭐 티내니? 유난 떠니? 막 이랬는데. 그때 당시 문화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없으면 또 위험하게 왜 이러니? 이러잖아요. 그렇지. 네. 좀 하나 사라. 네,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싼 것도 많은데 이러면서.
예,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분은 저희가 종목을 다 못했기 때문에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를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IBK가요. 그거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시간 되면 제일 먼저 잠시 그런 레포터, 뭐 포인트가 뭔지 일단 한번 시간을 갖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오늘 못한 것들, 그 유럽이라든가 중국의 또 새로운 소식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요. 2부에 종목 좀 여기 좀 레포트 좀 찾아보겠는데요. 네. 삼성전자 레포트 좀 소개해 주세요. 삼성전자 레포트 사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그 목표가를 올렸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뭐 시발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시발점이 돼서 어떤 보물처럼 이렇게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 내용은 그렇게 보게 되면 그래가지고 뭐 그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잠깐 볼 텐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펀더멘탈이 좋아지다라는 얘기 없죠. 그러니까 주주 중시 정책 강화. 터닝 포인트 되기를 기대해. 이게 뭐냐면 바램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게 아니라 바램을 좀 써놨다. 우리 방송 본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배당을 35%에서 50% 증대하는 것을 발표했죠. 지난주 금요일 이제 그 장 마감하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총 배당금, 중간 배당 포함해서 약 2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제 보유하게 되면 이 시가 배당률도 한 1.5% 정도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연기금의 주요 운영사들의 강력한 배당 증가 요구에 화답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부에서 일단은 하는데 일단은 뭐 정부 정책이겠고 그리고 이제 뭐 누가 이거를 받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 뭐 그 현금 배당을 더 늘려야지만 뭐 그 오너에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건 일단 차지하고 실적을 보자. 근데 4분기 영업이익은 5조 2천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죠? 근데 가장 핵심 이슈는 환율. 그죠? 평균 환율이 높아졌다라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뭐 가전사업부 실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걱정했던 만큼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다 뾰족한 솔루션이 있어 보이는 거는 아니지만 3분기 충격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이 보고서 내용이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적 전망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2014년 실적보다 증가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바닥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 내용이 이래. 그 지금 바램, 희망 이런 것들로 이제 가득 찬 보고서인데 그러면 도대체 그 목표 주가를 높인 이유가 뭐냐? 이거 배당입니다. 오로지 배당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배당 성향, 뭐 현금 흐름 대비해서 총 주주 환원에 대한 가이던스가 이제 되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주주 그 배당에 대한 성향을 높였기 때문에 이 타겟 그 PR과 PBR을 높였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높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내용은 일단 뭐 바닥은 지난 것 같은데 확증은 없다. 심증은 있으나 확증은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배당을 늘리니 이거보다 뭐 나쁠 건 있겠느냐라는 얘기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배당을 이슈로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제 이분이 쓴 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톤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어머님 돈도 많이 벌고 더 좋은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죠. 내년에 삼성전자가 실적이나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올해 80조의 영업이익이 내년에 이거 우리나라 코스피 한 200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95조, 100조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게 같은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증권사들이 내년에도 10% 정도, 7에서 8% 영업이익이 올해 바닥으로도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KDB 대우증권은 올라갈 게 없다. 지수 이익이 늘어나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 있을 거란 얘기하면서 지수 차원의 뭐 소버린 리스크, 이머징 마켓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약간 보수를 봤다. 이거 다들 기억하시는 얘기잖아요. 여러 번 강조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움직임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느냐를 큰 관점에서 하나 보셔야 돼요. 이익이 크게 늘어나면 지수 많이 올라갈 수 있죠.
왜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이익이 부진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큰 한의 분기점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데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똑같잖아요. 저는 삼성전자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쉽지 않을 거라고 있어요. 치열하게 싸움이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크게 돈 벌었던 건 삼성전자의 그 IM 사업이잖아요. 거기서 헤매면 갑자기 예를 테레비가 수백 배가 팔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물인터넷의 장기적 성장성이 있지만 사물인터넷 갑자기 크게 웨어러블 기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이랑 구글을 뛰어치고 완전히 나발이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걸 노리겠지만은요. 그리고 이제 얘기 많이 나왔던 소위 그 헬스케어 기기 같은 거 그것들도 단순한 기기는 별로 아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찾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먼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당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주 친화 정책 그 틈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이고요. 그것만 해결되면 작년에 죄송합니다. 올해 있었던 150 몇만 원 이 가격 있잖아요. 그때 150 몇만 원 나왔을 때 올라갈 때 이 대표도 기억하죠. 키움도 그렇게 썼다고. 막 뭐 내년도에 보면 끈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딱 7, 8개월 전에만 보세요. 그때도 삼성전자 실적 좋아진다. 최소한 저희는 안 했어요. 그죠? 안 했잖아요. 힘들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애들은 그거보다는 큰 시나리오 그렸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200만 원이다. 그때 뭐 230만 원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다 수그러들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큰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내년은 저는 이렇게 보세요. 저는 실적은 아니다. 어떤 시장의 대한민국의 포인트는 실적은 아니라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요. 물론 종목별로 강한 것들이 있겠죠. 실적 크게 올라가고 그 안에서 히트 치는 거 있겠지만 최소한 큰 대한민국 전체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모르겠어요. 물론 조선이나 화학이나 이런 또 워낙 안 좋았던 거, 네. 건설이나 안 좋았던 것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도는 게 있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 거기서 20조가 나온다?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20조 안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100조 나오기 어렵죠. 응? 그냥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그래도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뭘까요? 가장 실적이 많이 증가한 거로 보이는 건 아마 현대중공업이 아닐까.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은 적자를 워낙 어마어마하게 냈었기 때문에 한 2조 5천억 정도는 기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조 5천억 정도 증가하는데 기여할 테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증가할 만한 쪽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고 환율 효과에 의해서 뭐 순증하는 부분 그 정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실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뭐 결국에는 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지 않겠어요? 성장형 주식들 다시. 그렇게 일단은 보이는데 그게 좀 아니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약간 위축되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내년도 네. 얘기니까 다 틀리자고 하는 얘기니까. 네네. 그렇지 뭐 가봐야 되는 거죠. 틀리자고 하는 얘기였군요. 네, 하여튼 그런 거고. 네. 하여튼 그 내년도에도 하여튼 중국에 저희는 하여튼 계속 보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하여튼 중국의 내부의 소비 네. 그런 쪽에 대한 중국의 뉴 노멀 여기 맞는 네. 그런 관련 주식들 그런 것들이 계속 가지 않느냐 그러고 있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하여튼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 성장 쪽은 여전히 뭐 저는 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 있잖아요. 새로운 네. IT 기기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늘어나냐 뭐 줄고 늘어나냐 그런 쪽에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워낙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도 없어 갖고요.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저기 뭡니까 저기 뭐야 화면 좀 잡아보세요. 제일모직 레포트 좀 보겠습니다. 제일모직 네. 레포트요? 네. 제가 좀 잡았는데요. 네. 좀 올려놨네요. 제일모직은 이제 오늘 보면, 오늘도 뭐 9만원짜리 레포트 있고 10만원짜리. 20만원. 있는데요. 이 양반은 전용기 애널리스트란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스몰캡 총괄이도 왜 스몰캡인데 이걸 제일모직을 했는지 몰라. 하여튼 국가기업이야. 이분 삼성증권으로 옮기시고 싶은가 봐요. 그러지 않고서요. 어떻게 스몰캡 애널리스트 현대증권. 아니 스몰캡이랑 네. 복합기업을 총괄하시는 분이 복합기업 총괄. 그래서 높은 분인데 네네. 복합기업이라는 건 지주회사거든요. 지주회사를 하시는 높은 분이죠. 높은 분인데 네. 이제 20만 원인데 이걸 잘 뜯어봐야 되는데요. 제목만 보면 낚이는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사업 부문만 본 서머 파트 방식의 주당 저점 가치는 12만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사업은 12만 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대동소이한 정도, 평균 정도의 12만 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저 부분에 4조 원, 급식 부분 2조 6천억, 그리고 건설 조경문 등등, 패션 부분 1.6조, 삼성생명의 지분가치 4조, 바이오시밀러 2.7조, 총합 16.2조에 해당되는 주당 12만 원 부분에 사업 부문 가치가 있는 것을 평가한다.
사업부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가 여기서도요. 산업적으로 건설 제한 사업부들의 장기 성장은 중국 소비시장과 관련이 있다. 예,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업부도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소비 확대를 노리고 있다. 같은 맥을 탄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12만 원을 여기다 뒀는데 그럼 나머지 8만 원 어디서 갖고 왔느냐. 8만 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또 하나의 소설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간이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볼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자 현대증권의 이 레포트를 보시면 시나리오가 많이 나옵니다. 시나리오 1, 2, 3 이렇게 팍팍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삼성전자의 자사주를 활용한 인적 분할 여러분 얘기 나왔던 거예요. 야, 근데 나는 그 연필초상님께서 말씀 주신 거 그게 뭐냐면은 중국에 지금 중국에 중국 디즈니랜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에버랜드 하루 이렇게 사람이 워낙 많아갖고 사실은 반나절이면 다 타요. 반나절이면 다 놀 수 있어. 사람 없으면. 사람 없으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한 5개 타면은 떡 치거든요. 그렇죠. 5개 타기 힘들어요. 힘들지. 예. 줄 서다 보면. 정말 5개 타기 힘든데 이 줄 서다 보면 하나 많이 기다리는 건 2시간, 조금 기다리면 1시간 이렇게 기다려서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국 디즈니랜드 한번 다 보면 며칠 걸린다고 그랬죠? 이제 앞으로 다 오픈되면 되면 예를 들어서 저기 플로리다에 있는 거 그쪽에 있는 게 보통 한 2박 3일 한다는데 거기는 일주일 걸리지 않겠느냐? 일주일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쎄요.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소비 관련 시장과 관련된 성장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삼성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딱 그 얘기를 듣고 역시 대륙은 달라.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건 이제 그걸 뿐이고 그 얘기일 뿐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를 보면 시나리오가 몇 개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를 활용하는 인적 분할을 하고 제일모직과 합병하거나 그래서 또 금융 부문을 분할하는 거야. 여기를 갖고 있는 삼성생명 이런 걸 갖고 이거는 또 이제 소설입니다.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 들은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던 거 시나리오가 한두 개가 아니야. 이상만 쓴 게 시나리오가 1, 2, 3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삼성전자 홀딩스 합병하거나 등의 방식으로 지주회사 전환하면 전제 조건이랍니다. 제일모직의 적정 주가는 28만 원 이상에서 형성될 수 있다. 근데 잘 들으세요. 28만 원 있는데 지금 현지에서는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가치와 평균 가격인, 그러니까 영업가격인 아까 말씀드린 12만 원이랑 28만 원을 퉁친 거야. 쉽게 2분의 12만 원 플러스 28만 40이잖아요. 40 나누면 2 단순하죠. 20만 원. 웃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에 나왔습니다. 목표주가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이것은 결국 주당 영업가치 12만 원에 지주회사 가능성에 대한 프리미엄 8만 원 합산된 가격이다. 그래서 이걸 쭉 내려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30페이지나 나옵니다. 30페이지. 그래서 이 양반 열심히 쓰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시나리오가 2대8로 인적 분할해서 2대8에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없죠. 제일모직이 삼성생명 지분할 인적 분할했을 경우 또 그린5 들어가고요. 그린7 들어가면 또 삼성생명 3대7로 인적 분할로 제일모직가 합병할 경우 등등등등 해서 수많은 시도례가 6개 나온다. 아셨죠? 이걸 다 보시고 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인 관광단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논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되냐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특집하면서요. 요즘은요. 종목설자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설자는 다루기 앞서서요. 흥미롭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런 거 기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저희는 이제 1월 5일이나 첫 번째, 그러니까 1월 첫날은 바쁠 테니까 넘어가고요. 1월 5일 날 이성훈 대표랑 저랑 각각 세 종목씩 이제 저희 올해의 관심주다. 얘기하는 시간을 우리가 또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할 예정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걸 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도 타픽을 다 꼽잖아요. 그 흥미롭잖아요. 타픽.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좀 타픽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이런 거 나오는 거가 있고요. 삼성전자 싫다는 놈이 아무래 퍼시픽 하는 딱 하나 찍는 거야. 그래서 이걸 누가 하냐면 이런 거예요. 다 우리나라를 보면 악플이 보여드는 YGFN도 있고요. YG 리포트도 있고요. FN 가이드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다 집계를 합니다.
네, 다 직결해서 그러면은 한 5개씩 받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증권사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카운터를 하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했니? 계산하면 나올 거잖아요. 그럼 딱 하나 뽑아요. 1등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탑픽은 지금 이 삼성전자일 겁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니까. 네. 미국 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써 있네요. Cheer up Iron Man. 그거 좀 봐주세요. 그거 좀 봐주세요. Cheer up Iron Man이라고 해서 힘내라 아이언맨. 네. 테슬라가 월스트리트에서 뽑은 2015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애널리스트가 테슬라를 가장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대에 대한 도래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탑픽 종목으로서는 테슬라가 2015년도에 아웃퍼폼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뭐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가 뭐라 그래? 네. 이거가 보면. 네. 그 말들이 많잖아요. 네. 도대체 이거 지금 기름값도 떨어지고 말이야. 기름값도 떨어지고 그러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를 보시면요. 이게 네. 보시면 기름값이랑 같이 해서 올라가 떨어지고 뭐 등등 하고 했는데 이거 출처를 보면 팩트셋이라고 있습니다. FACT, SET. 얘네가 보면 그 우리로 보면 YCFN이요. 팩트셋이라는 곳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보면 최근에 한 10월, 11월부터 해갖고 제일 많이 떨어진 거가 얘네요. 네. 얘네가 하나 그 미국에서 큰 기업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떨어졌어요.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오늘 그 얘기 되는데 윈리조트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윈리조트. 윈리조트라는 건 뭐냐면요, 카지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에 있고요, 저 아틀란틱에 있고 당연히 마카오도 있는 아주 윈리조트예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두 번째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보면 의외로 자기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기한 게 뭐냐면 테슬라가 이 근거가 뭐죠? 갑자기 그 유가하고 항상 연동돼서 주가가 연동돼서 움직였는데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났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가 또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보면 지금 유가랑 움직이랑 같이 가는 건 맞는데 네. 이게 주가는 지금 움직였는데 실제로 보면 그 실적이랑 그 뭐라 그래 유가랑 코릴레이션은 20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건 통계적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네. 주가는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게 맞는데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거면 코릴레이션이 뭐라 그래 한국말로. 실적으로 이제 비동조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유가보다는 자기는 이제 이제 테슬라라는 데에 대한 네. 그런 매력, 그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실제로 보면 뭐라 그래요. 실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기네들은 우호적이다. 여기 보면 나오네요.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여기 보면 최근에 많이 떨어진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그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보시면. 테슬라 shares have 0.12 correlation with crude over the past 과거 2년 동안은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0.12. 네, 그러니까 0.1량은 correlation이 거의 없다. 동조화되지 않고 있다.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그다음에 쭉 내려 보시면 되는데요. PR이나 이런 PBR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 대비 주가 이런 게 있는데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있는데 애플이나 아마존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PR도 낮다. PR도 뭐 지금 12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딴 데보다 이게 12배 정도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얘네들보다 낮는데 지금 보면 밸류 차트에 보면 레비뉴란 거 보면 매출 대비 보면 얘네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다. 얘네들 두 개에 비해서. 네. 그런 얘기를 내가 근거를 들고 있는데 저는 갑자기 이게 생각나면서 왜 오늘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제 삼성 SDI가 전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삼성 SDI. 네. 삼성 SDI 어떻게 보여요? 삼성 SDI도 뭐 테슬라 되면 될 텐데 BYD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서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BYD 같은 경우도 워렌 버핏이 투자한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전지 업체인데 이제 중국에서 된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판다 그랬다가 루머로 이제 30% 이상 급락을 했었죠. 그랬다가 또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일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으로. 근데 이제 얼만큼 따오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얼만큼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늘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서 일단 선점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삼성전자하고 LG화학이 잘하는 그 범위가 어디죠? 2차 전지죠. 2차 전지인데 무슨 2차 전지입니까? 지금 리튬 이온 2차 전지잖아요. 근데 이제 리튬 이온식으로 안 가게 된다라면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만약에 작정하고 리튬 이온 쪽을 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밀어버리게 된다라면
뭐 리튬 인산철 뭐 이런 쪽으로 밀어버리게 된다라면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왜 리튬 이온을 써서 한국 업체를 키워줘야 돼? 내가 차라리 우리 비아디 아니 뭐 리튬 인산철로 우리 가자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시스템 리스크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만 보면은 뭐 삼성 SDI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을 체크해 가야 된다. 만약에 이제 그런 중국에서 리튬 인산철을 표준으로 쓰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일단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제 왜 이걸 오늘 그 종목 썰전의 주제를 정했냐면요. 이게 보면 이제 순수 전기차로 가는 중간 단계가 어느 거예요? 네. 어느 거예요?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우리 이승훈 대표님이 이승훈 대표님 얼굴 좀 잡아주셔야 돼 지금요. 이승훈 네. 대표님 얼굴 좀 잡아주세요. 얼굴 좀 잡아주세요. 제가 이승훈 대표님이 네네. 이승훈 대표님이 네. 본인이 산다는 건 아니지만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잡아봐. 네. 이승훈 대표의 어머님께서 네. 급히 네. 이승훈 대표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현대 소나타 이번 하이브리드 새로 나온 거 네. 이거로 관심을 가졌다는 거 정도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네. 절대 앞서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르신이. 네네. 그렇죠. 어르신들은 절대 앞서가는 스타일이 아니죠. 지금 기름값 떨어지고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 아니죠. 네. 그리고 뭐 본인보다 더 기름을 많이 쓰시고 네. 그런 분이니 그렇죠. 그런 분께서 지금 1,500, 1,600원 떨어지고 충북 어딘 1,300원 얼마치까지 났다고 뉴스가 있던 세상에 이 하이브리드까지 이제 발을 담그시겠다고 사지는 않으셨지만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이거는 그 글로 가는 도단으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직 멀었지만 또 하나 지난 주말에 드디어 이제 말이 많았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론칭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90초 만에 배터리 바꿔주는 거. 이 테슬라가요. 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거가 더 좋죠. 왜냐면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물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디파짓 해놓고 한 번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얼마야? 뭐 한 번 $50, 그 5만 원 낸다 그러면 한 번 바꿔주는데 뭐 10,000원을 바꾼다. 예를 들어 배터리 바꾸는데 90초밖에 안 걸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뭐 있을 수 그러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졌다 없다? 즉 보여줬다. 테슬라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것까지 얘기 들어보면 이승훈 대표도 지금은 어머니까지 오셨어 그분이. 어머니까지 오셨죠. 어머니 왜 사시나? 그 관심 아직 사신 건 아니야. 네. 왜 관심을 두셨대요? 일단은 가격이 이번에 나온 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하이브리드가. 왜냐하면 예전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동서가 2년 전에 그 캠리 하이브리드 살라고 할 때 제가 적극 말렸거든요. 왜 그걸 사니? 그 기름값 1,000만 원 더 내고 타는 건데. 그럴 거면은 굳이 탈 필요가 있겠냐. 그것도 네가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뭐 기름값 그거 얼마 아끼자고 그 기름값 1,000만 원 더 내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여기서 공항님께 잠시. 네. 하이브리드 있죠. 보통 네. 우리 같은 하이브리드 네. 자동차는 시내에서 보통 왔다 갔다 하면 네. 휘발유 쓰죠. 아니 시내에서 오히려 전기차를 씁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갈 때는 이제 탄력 주행이기 때문에 휘발유로 가고요. 아, 시내에서 이제 오히려 하이브리드 때 시내 타면 더 유리해요. 그럼 어머님 좋으시네.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내 주행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차이가 난다. 그 기름값으로 빼려면 1,000만 원 더, 1,000몇백만 원 더 주고 기름값 빼려면은 그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택시 같이 타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4,500하고. 예. 네. 그거 치면은 도요타 캠리. 예, 그거는 하지 말아라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만약에 이 하이브리드하고 이제 개솔린 차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라면 지금 뭐 2,800부터 시작한다면. 그렇죠. 한 2년 안에서만 뺄 수 있어도 솔직히 그건 할 수 있죠. 근데 3년이 넘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만약에 1, 2년 안에 뺄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나타 하이브리드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현대차에 대한 비율을 어머님한테 가서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자기가. 좀 줬죠. 이러면서 이 간사의 얼굴 좀 보세요. 간사의 얼굴. 나는 간사한 게 아니지. 사람이 딱 이렇게 보면 대응을 하는 거죠. 딱 보고서 우기는 거 아니잖아요. 현대차가 바뀌었으면 나도 바뀌어야지. 네. 근데 다만 이제 아직 현대차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이제 출시되는 거 보고 사람들 주위의 반응 보고 이제 결정하시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꺾인 거죠. 왜냐면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다는 거가 중요하다. 동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왜냐면 소나타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도요타라면 이번에 가격을 내릴 수 있는데 안 내렸다 그랬거든요. 네, 안 내렸죠. 네. 제가 도요타의 무슨 높은 사람이나 도요타 한국의 담당자면 딱 소나타 경쟁하는 거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가격이 지금 제가 어저께 우리 알아봤잖아요. 네. 4,400 정도 한답니다. 지금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가요. 소나타가 이것저것 붙이면 3,300부터 출발한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500만 원 내릴 가능성 무조건 내리죠. 네, 무조건 내리죠. 만약에 내리면 그때는 이제 또 고민하는 거죠. 아, 그죠. 고민하는 거죠. 그게 뭐다? 결국은 다 네. 어찌 됐건 배터리 수를 드린다. 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 그래서 저는 소나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삼성 했을 때 관심을 갖자는 말씀 갖고 있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 끝나가고 있습니다. 2부까지. 아, 죄송합니다. 2부로 네, 끝나게. 2부까지 끝나고 있습니다. 아, 2부 끝나겠고요. 네. 아, 보니까 한마디 하니까 벌써 결국 이런 뭐 하더라도 결론은 이승원 대표님이야. 뭐예요? 유연하신 이승원 대표님. 유연해야죠. 카멜레온 이승원님. 카멜레온. 그렇죠. 주식하는 사람은 잘 변해야 함.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승원 대표의 칭송난처럼 끝났다. 뭘 하더라도 이승원 대표 뭐든지 칭찬이야. 저는 맨날 구살이는 혼난다고. 아닙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요, 두 남자 쇼의 팟캐스트가 쉽지 않아요. 물론 어떻게든 할 텐데 하루 이틀 뭐 지연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다들요, 오늘도 그렇게 안내가 나와 있지만 유튜브에 유튜브.com/딱TV 해서 거기서 구독해서 거기서 일단 보여주시면 원활하게 서비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마찬가지 될 것 같고요. 딱 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루 이틀 뭐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겠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까지 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못한 얘기 내일 또 마저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